여러분, 혹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일 약을 드시는데도 왜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지 궁금하셨나요? 지난달에 저희 병원에 오신 박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이신 박순자님은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혈압은 계속 오르고 무릎은 점점 더 아프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문제는 매일 드시던 그 음식 때문이었어요. 바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던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음식을 끊은 지 딱 2주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3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도 80%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도 절반으로 줄이고 매일 산책을 즐기고 계세요. 여러분,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은 설탕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혈관이 막히고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아지고 치매까지 올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7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5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흰 빵과 흰 쌀밥입니다. 빵이랑 밥이 왜 위험하냐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빵이나 흰 쌀밥 드시고 나면 금방 배고파지는 경험 해 보셨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흰 빵과 흰 쌀밥은 우리 몸에서 설탕처럼 빠르게 변해버려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특히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혈당이 올라가도 우리 몸이 알아서 잘 조절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 빵이나 흰 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혈당이 자꾸 높아지면 우리 몸의 혈관이 상하기 시작해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피도 막히고 뇌로 가는 피도 막혀요. 그래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흰 빵을 매일 먹는 70대 분들은 통곡물 빵을 먹는 분들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았어요. 그리고 심장병 위험도 40%나 더 높았고요. 그럼 밥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대신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돼요. 현미나 잡곡은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갖는 거죠. 빵도 마찬가지예요.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면 훨씬 안전해요. 통밀빵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변비도 예방해 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님도 사실 이 흰 쌀밥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큰 공기에 흰 쌀밥을 드셨거든요. 그걸 현미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양도 조금 줄였더니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떨어진 거예요.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해요. 아침에 흰빵이나 흰 쌀밥을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아침만이라도 꼭 현미밥이나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2주만 먹으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밥을 먹을 때 꼭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순서는 채소 반찬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 드시고 마지막에 밥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흰 빵과 흰 쌀밥은 설탕만큼이나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70세가 넘으면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현미밥과 통곡물빵으로 바꿔보세요. 건강 지키는 건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위험한 음식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고 계세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어묵이나 맛살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런데 햄이랑 소시지는 단백질 아니냐고요? 맞아요. 단백질은 맞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이에요. 가공육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나트륨이에요. 쉽게 말해서 소금이죠. 햄 2장만 먹어도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의 절반이 들어가요. 소시지 3개면 하루 소금 양을 다 채우는 거예요. 특히 7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소금을 잘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몸에 소금이 쌓이고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죠.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피를 보내려고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해요.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관도 상하게 되죠.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건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 때 고기가 상하지 않고 예쁜 분홍색을 유지하려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속에서 나쁜 물질로 변해요. 그게 바로 발암물질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1급 발암물질이 뭐냐면 담배랑 같은 등급이에요. 그만큼 암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거죠. 특히 대장암이랑 위암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실제 연구를 보면 매일 가공육 50g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나 올라가요. 50g이면 햄 2~3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싸워서 이기기가 더 어려워져요. 제가 만났던 김철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이신 김철수님은 아침마다 햄을 구워서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발견됐어요. 용종은 암으로 변할 수 있는 혹이에요.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햄을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햄 대신 계란이나 생선으로 바꾸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불편해 하셨지만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1년 뒤에 다시 검사했더니 용종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새로운 용종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고기나 생선을 드시면 돼요.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수육, 생선구이 같은 거요. 계란도 아주 좋은 단백질이에요. 두부나 콩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특히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심장병 위험이 30%나 줄어들어요. 아침에 간편하게 단백질을 먹고 싶으시면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세요. 계란은 조리하기도 쉽고 영양도 풍부해요. 그리고 전날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구워 놨다가 아침에 데워 드셔도 좋아요.
어묵이나 맛살도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가 먹는 어묵 국물 한 그릇에도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묵에는 진짜 생선보다 밀가루와 전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맛살도 마찬가지예요. 게 맛이 나지만 실제로는 생선 가공품이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어요. 만약에 정말 가공육을 먹어야 한다면 양을 최대한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조금만요. 그리고 가공육을 먹을 때는 채소를 많이 함께 드세요. 채소에 있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가공육의 나쁜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햄이나 소시지를 자주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미리 계란을 삶아 놓거나 두부를 준비해 두세요. 생선 통조림도 좋은 대안이에요. 참치 캔이나 고등어 캔은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1급 발암 물질이에요. 70세가 넘으면 특히 더 위험해요. 간편하다고 매일 드시면 암과 심장병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오늘부터 신선한 고기, 생선, 계란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위험한 음식은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가 왜 나쁘냐고요? 과일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설명해 드릴까? 과일을 그냥 먹는 건 정말 좋아요.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과일을 갈면 과일 속에 있던 식이섬유가 다 부서져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지면 과일 속 당분이 엄청나게 빠르게 몸에 흡수되는 거예요.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처럼요. 오렌지 주스 한 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오렌지가 서너 개나 들어가요. 오렌지를 그냥 먹으면 한 개 먹고 배가 부른데 주스로 만들면 서너 개를 한 번에 쭉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분도 서너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당분이 21g이나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이랑 비슷해요. 사과 주스는 더 심해요. 한 컵에 당분이 24g이나 돼요.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주스가 사실은 콜라랑 똑같은 거예요. 70세가 넘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이 생겨요. 그리고 당뇨병은 다른 무서운 병들의 시작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과일 주스 한 컵을 마시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21%나 높았어요. 반대로 과일을 그냥 먹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고요. 똑같은 과일인데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이영애님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믹서기로 오렌지를 갈아서 큰 컵으로 한 잔씩이요. 건강해지려고 하신 건데 오히려 혈당이 계속 높아졌어요. 공복 혈당이 126을 넘어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죠. 주스 대신 과일을 그냥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과일을 씹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바나나나 딸기처럼 부드러운 과일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주스를 과일로 바꾼 것만으로 당뇨병을 이겨낸 거예요. 시판 주스는 더 위험해요. 100% 과일 주스라고 쓰여 있어도 안심하면 안 돼요. 이런 주스들은 과일을 짜내고 농축시키는 과정에서 영양소는 다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요. 게다가 어떤 제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더 넣기도 해요.
과일맛 음료나 과일 음료는 더더욱 피해야 해요. 이런 제품들은 과일이 거의 안 들어가고 대부분이 설탕물이에요. 그냥 색깔과 향만 과일처럼 만든 설탕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냥 껍질째 씹어 드시면 돼요. 사과는 껍질째 먹고 오렌지는 알맹이로 먹으면 돼요. 씹기 힘드시면 작게 잘라서 드시면 돼요. 바나나나 감처럼 부드러운 과일도 좋아요. 하루에 과일은 2번 정도 먹으면 적당해요. 아침에 사과 반 개나 바나나 1개, 그리고 오후 간식으로 귤 1~2개 정도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당분이 많아지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과일은 식사 후에 바로 먹는 것보다 식사 전에 먹거나 간식으로 먹는 게 좋아요. 식사 전에 과일을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보호해주고 과식도 막아줘요. 간식으로 먹으면 빵이나 과자 같은 나쁜 간식을 덜 먹게 되고요. 만약에 이가 안 좋아서 과일 씹기가 정말 힘드시다면 과일을 갈되 물을 많이 타지 마세요. 그리고 만들자마자 바로 드시고 한 번에 조금만 드세요. 오렌지 1개면 오렌지 1개만 갈아서 드시는 거예요. 서너 개를 한꺼번에 갈지 마시고요. 스무디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건강식으로 스무디를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여기에 바나나 2개, 사과 1개, 오렌지 1개 이렇게 넣으면 당분이 너무 많아져요. 스무디를 만드실 거면 과일은 조금만 넣고 채소를 많이 넣으세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넣으면 당분은 줄이고 영양은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일은 좋지만 과일 주스는 나빠요. 특히 70세가 넘으면 주스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건강해지려고 마신 주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과일은 그냥 씹어서 드세요. 그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이제 4번째 위험한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바로 국과 찌개입니다. 국이랑 찌개가 왜 나쁘냐고요? 한국 사람인데 국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국이나 찌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2배를 먹어요. 그 절반 이상이 국과 찌개에서 나와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이 5g 정도 들어있어요. 김치찌개는 6g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이 5g이에요. 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소금을 다 먹는 거죠. 여기에 김치 반찬에 젓갈에 양념 반찬까지 먹으면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물이 쌓여요. 그러면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죠. 이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러요. 증상이 없어서 모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특히 70세가 넘으면 신장이 약해져서 소금을 잘 걸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혈압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생겨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손상되고 반신마비가 오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배나 높았어요. 그리고 위암 위험도 70%나 높았어요. 소금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최미숙님은 평생 찌개를 좋아하셨어요. 아침에는 된장찌개, 저녁에는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를 드셨죠. 국물까지 다 드시고 밥도 말아서 드셨어요.
그러다가 72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한쪽 팔이 불편해지셨어요. 퇴원하신 후에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찌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고 국물은 거의 안 드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찌개를 만들 때 간을 아주 싱겁게 하셨죠.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 달만 지나니까 적응이 되셨대요. 오히려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럼 국이랑 찌개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면 돼요. 첫 번째는 국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갈만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대부분 녹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집에서 만들 때 간을 싱겁게 하는 거예요. 된장이나 간장을 평소보다 절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마나 멸치로 국물 맛을 내면 간을 덜 해도 맛있어요. 양파나 버섯을 많이 넣으면 감칠맛이 나서 소금이 적어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찌개를 먹는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매일 먹지 말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세요. 대신 나물이나 생선구이 같은 반찬으로 식사하세요. 나물도 무칠 때 소금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간을 하면 훨씬 건강해요. 밖에서 파는 찌개나 국은 특히 조심하세요. 식당 음식은 맛을 내려고 간이 아주 세요. 가정식보다 소금이 두세 배는 더 들어가요. 그래서 외식할 때는 찌개보다는 구이나 볶음 요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라면도 국물 음식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라면 하나에 소금이 무려 2g이나 들어 있어요. 그것도 겉면만 그래요. 스프를 다 넣으면 4g이 넘어가요. 라면을 드실 거면 스프는 절반만 넣고 국물은 남기세요. 그리고 계란이나 채소를 많이 넣어서 영양을 보충하세요. 김치도 조심하셔야 해요. 김치는 건강식품이지만 소금이 많아요. 특히 시판 김치는 더 짜요. 김치 한 접시에도 소금이 1g 이상 들어 있어요. 김치를 드실 때는 한두 쪽만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덜 넣고 다른 양념으로 맛을 내보세요. 간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도 조심하세요. 요리할 때 이런 양념을 많이 쓰면 소금이 금방 늘어나요. 양념은 조금씩만 넣고 맛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대신 마늘, 생강,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면 간이 약해도 맛있어요. 소금을 줄이는 게 처음엔 힘들어요.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2주만 참으세요. 2주가 지나면 혀가 적응해요. 그러면 싱거운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고 짠 음식은 오히려 불편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국과 찌개는 맛있지만 소금이 너무 많아요. 70세가 넘으면 소금이 혈압을 올리고 뇌졸중과 심장병을 일으켜요. 국물은 적게 드시고 간은 싱겁게 하세요. 조용한 살인자 고혈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해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위험한 음식을 말씀드릴 차례예요. 이 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바로 흰 우유입니다. 우유가 왜 나쁘냐고요?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많잖아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유는 어릴 때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하죠.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 몸이 우유를 소화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우유 속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 유당을 소화하려면 락타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가 줄어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70% 이상이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해요.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글부글 끓고 설사를 해요. 가스도 많이 차고 배가 아프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70세가 넘으면 우유를 마셨을 때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우유는 칼슘이 많아서 뼈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놀랍지만 연구 결과가 그래요. 우유를 많이 마시는 노인들이 골절이 더 많이 생긴다는 연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유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단백질이 소화되면 우리 몸이 산성으로 변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산성을 중화시키려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요. 결과적으로 칼슘을 먹으려고 우유를 마셨는데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10만 명을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우유를 거의 안 마시는 여성보다 골절 위험이 60%나 높았어요. 그리고 사망 위험도 90%나 높았어요. 건강해지려고 마신 우유가 오히려 수명을 줄인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정동식님은 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우유를 2잔씩 드셨어요. 그런데 자꾸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셨어요. 그래도 뼈를 위해서라며 참고 계속 드셨죠. 그러다가 넘어지셔서 손목뼈가 부러지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이 심했어요. 우유를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왜 뼈가 약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유 대신 다른 칼슘 공급원을 추천해 드렸어요. 우유를 끊고 멸치나 뱅어포 같은 생선으로 칼슘을 섭취하셨어요. 그리고 두부와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도 많이 드셨죠. 6개월 후에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배 아픈 것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우유보다 더 좋은 칼슘 공급원이 많아요. 멸치나 뱅어포는 칼슘이 우유보다 훨씬 많아요. 멸치 한 줌이면 우유 한 잔보다 칼슘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배 아플 일도 없어요. 참깨도 칼슘이 아주 많아요. 참깨 한 숟갈에 우유 반 컵만큼의 칼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물을 무칠 때나 밥에 참깨를 뿌려 드시면 좋아요. 들깨도 마찬가지로 칼슘이 풍부해요. 두부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에요. 두부 밥 모면 우유 한 잔만큼의 칼슘이 들어 있어요. 게다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매일 두부 반 모씩 드시면 칼슘 걱정 없어요. 청경채나 케일 같은 진한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아요. 이런 채소들은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도 들어 있어서 뼈 건강에 더 좋아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거든요. 해조류도 좋아요. 미역이나 다시마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미역국이나 다시마 조림을 자주 드시면 뼈가 튼튼해져요. 만약 정말 유제품을 먹고 싶으시면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많이 분해돼서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리고 유산균이 들어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하지만 요거트도 매일 먹지 마시고 가끔씩만 드세요. 치즈도 우유보다는 낫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치즈에는 포화지방과 염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가공 치즈는 소금이 아주 많아요. 치즈를 드실 거면 자연 치즈를 아주 조금만 드세요. 칼슘을 흡수하려면 비타민 D도 필요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매일 20분 정도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세요. 특히 아침 햇살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칼슘도 잘 흡수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운동도 중요해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져요.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면 뼈가 강해져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70세가 넘으면 우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뼈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유 대신 멸치, 참깨, 두부, 녹색 채소로 칼슘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햇볕 쬐고 운동하면 뼈가 훨씬 더 튼튼해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7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흰 빵과 흰 쌀밥이었죠.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당뇨병과 심장병을 일으켜요. 현미밥이나 통곡물빵으로 바꾸시면 돼요. 두 번째는 가공육이었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요. 1급 발암 물질이고 소금도 너무 많아요. 신선한 고기나 생선, 계란으로 바꾸세요. 세 번째는 과일 주스였어요.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설탕 폭탄이에요. 과일은 그냥 씹어서 드세요. 그게 가장 건강해요. 네 번째는 국과 찌개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인데 소금이 너무 많아요. 국물은 적게 드시고 간은 싱겁게 하세요. 다섯 번째는 흰 우유였어요.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멸치, 두부, 녹색 채소로 칼슘을 섭취하세요. 이 5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나 매일 습관처럼 먹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모르고 먹으면 매일매일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70세가 넘으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젊을 때 먹던 음식을 똑같이 먹으면 안 돼요.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나빠져요. 그래서 먹는 것을 바꿔야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이번 주에는 흰 쌀밥에 잡곡을 조금씩 섞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햄 대신 계란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만들어져요. 식습관을 바꾸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약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약은 증상을 억누르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바꿔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약을 줄일 수 있고 심지어 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님 기억나시죠?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2주 만에 혈압이 정상이 됐어요. 김철수님은 햄을 끊고 1년 만에 용종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이영희님은 주스를 과일로 바꾸고 3개월 만에 당뇨가 좋아졌어요. 최미숙님은 국물을 줄이고 뇌졸중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동식님은 우유를 끊고 골밀도가 좋아졌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음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약을 늘린 게 아니라 음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햄이나 소시지가 있나요? 과일 주스가 있나요? 있다면 치우고 신선한 음식으로 채우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혼자 계시면 간편한 음식을 찾게 돼요. 햄 구워 드시고 라면 끓여 드시고 주스 마시게 되죠.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건강한 음식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미리 계란을 삶아 놓거나 두부를 준비해 두세요. 생선 통조림도 좋은 대안이에요.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면 더 좋아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하고 찌개는 싱겁게 끓이고 과일은 갈지 말고 그냥 드시고 우유 대신 두부를 드세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아요. 7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먹으면 나이 들어서 병에 안 걸려요. 미리 예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만 바꾼다고 다가 아니에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돼요. 그리고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회복돼요. 스트레스도 줄이세요. 웃고 즐겁게 사는 것도 건강이 비결이에요.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음식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 정보는 빨리 알수록 좋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시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고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나눔은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